그런데 이때 아프게 스트레칭을 하는 미키. 아니. 박수 쳐준 건데? 그럼 박수 치지 말라고요? 네. 아프고 반복되는 통증은 유연성을 줄어들게 해요. 네? 다시요. 아프고 반복되는 통증은 유연성을 줄어들게 한다고요? 그럼 아프게 스트레칭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 계속해. 아프게. 어이. 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면 정말 많이 신경쓰고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마 스트레칭이었을 텐데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그 거대한 오해와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오늘 큰 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프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큰 유연성을 얻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도 늘지 않는 유연성 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핵심적인 기술을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확실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유연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는 운동선수이든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것의 핵심 비법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바로 유연성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가장 큰 틀부터 점검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뻣뻣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상상을 하죠. 마치 고무줄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을 마치 짧아진 고무줄을 길게 만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 이 늘어난 고무줄이 점점 헐렁해지면서 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칭을 해왔을 겁니다. 맞나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러한 접근법은 조금 버리고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접근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드리면요. 우리 근육은 양쪽에서 이렇게 쭉 당기면 고무줄처럼 그냥 무력하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도록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수축하기 위한 힘이 바짝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서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는 관절 입장에서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서도 계속 근육이 늘어나서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인대는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치킨 먹을 때 뼈 2개 잡고 이렇게 계속 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특정 각도 넘어갈 때 두둑하고 쉽게 부러지잖아요. 너무 과격한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면 관절의 안정화나 힘을 쓰는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 근육은 너무 똑똑하게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신전반사라고 합니다. 마치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브레이크를 미리 잡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브레이크라는 제 표현인데요. 따라서 같은 사람의 근육이 어떨 때는 길게 늘어나고 어떨 때는 짧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 브레이크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육을 늘릴 때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을 마치 짧은 고무줄을 떠올리면서 헐렁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 찢어내는 과정이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근육을 늘리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너무 일찍 작동을 하고 이거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근육이 너무 일찍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반사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근육이 타이트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 챕터 1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 빡세게 하다가 다치면 부상으로 인해서 신전반사 타이밍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연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관절에서 생기는 유연성 범위를 단지 요거 하나로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찢어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접근할 때 누구보다 더 안전하게 유연성 훈련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유연성 개선이라는 게 스트레칭으로 어딘가 찢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신전반사를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고의 유연성 훈련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운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훈련 이론들이 깔끔하잖아요. 근력운동은 비교적 생활운동이나 선수들이 하는 수행능력 향상 트레이닝 혹은 부상 후에 하는 재활까지도
훨씬 더 표준화되고 정량화된 느낌이 강하다면, 유연성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상황마다 가장 적합한 유연성 훈련이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이거를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완전히 깔끔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나은 유연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이 작전의 핵심은, 신전반사라는 이 브레이크는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 신전반사가 더 무뎌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면 보호 기능이 점점 해제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어느 지점을 지나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 커지는 리스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높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전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근력 증가가 실제로 유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근육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근육이 생산하는 힘은 근육이 모든 길이일 때 같지가 않고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길어진 근육은 정상적으로 그냥 놔뒀던 정상적인 길이의 근육보다 힘 생산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정상 길이일 때고 여기가 늘어났을 때인데, 생산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 말은 늘어나서 관절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힘을 쓸 때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 큰 유연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드니까.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도 많은 스트레칭 훈련을 결과를 비교하면서 이런 평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사람들이 유연성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실제로 근육의 신장성은 동일하지만 내 근육이 길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증가되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 가볍게 동작할 수 있게 되고 그 힘 자체가 유연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 첫 번째 점검사항이 뒤에 어떤 운동 팁들보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연성을 개선하려는 그 근육을 스트레칭만 하지 말아주시고요. 스트레칭을 하는 근육의 근력 강화를 항상 병행해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스트레칭만 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유연성이 늘지 않는 정체기가 쉽게 오게 되거든요. 이때 해당 근육의 근력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유연성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관절의 불안정성을 잡는 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정체기를 생각지도 못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옆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요. 근력 운동을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팁은요.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칭을 내가 골고루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스트레칭 기법을 소개해드리면 이번 영상이 정말 끝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칭 방식과 그 방식마다 장단점을 크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스트레칭이 뭐냐면요, 바로 패시브 스트레칭입니다. 수동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동적이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힘을 빼고 자신의 의도 없이 그냥 뭐 다른 사람이 그냥 눌러주거나 그냥 힘 빼세요 하면서 이완된 상태로 이 손으로 여기를 그냥 쭉 당겨서 필요한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완된 스트레칭이 바로 패시브 스트레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시브 스트레칭은 15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스트레칭을 1에서 3세트 정도 해주면 유연성이 개선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패시브 스트레칭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편하다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때문에 대부분 사전 교육 없이 필요한 동작만 그냥 보여드리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스트레칭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좀 거칠게 정리해드리면 특히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필요한 전력 질주, 무게를 드는 리프팅이나 높이 뛰기 이런 순간적으로 힘을 빵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선 특히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뭔가 반대되는 대안과 같은 이제 스트레칭이 바로 액티브 스트레칭입니다. 액티브 스트레칭은 능동 스트레칭이잖아요. 이 액티브 스트레칭 안에 동적 스트레칭도 들어있고 다양한 스트레칭들이 있는데, 이 액티브 스트레칭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는 내가 무력하게 진행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와주는 이 손 없이 내가 힘으로 이 늘어난 범위를 막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늘어난 힘을 범위를 넓게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액티브입니다. 훈련 전에 동적으로 막 발차기를 해본다. 그럼 넓은 범위를 쓰고 있긴 한데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액티브 스트레칭입니다. 이 액티브 스트레칭의 장점은요, 내가 실제로 늘어난 범위를 힘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늘어난 범위를 근육이 조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퍼포먼스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무 힘들고 일반인 입장에서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스트레칭 따라해 보시면 인내심이라던가 간절함이 없다면 이 스트레칭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한계를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액티브 스트레칭의 장점은 퍼포먼스 전환율이 가장 높고요. 단점은 훈련이 힘듭니다. 끙끙 앓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전 수축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설명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들어보세요. 늘어나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근육에 50%에서 60% 정도 힘을 줘서 저항하면서 늘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제가 맞게 말한 거거든요. 뭐냐면 패시브랑 같은 동작인데요. 패시브 스트레칭은 뭔가 무력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늘어나지 않도록 저항하면서 늘리도록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쪽 팔꿈치는 이쪽으로 보내고요. 이 손은 늘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 늘리려고 이렇게 딱 잡아놓은 상태로 얘를 늘리면 늘어나는 근육이 뭔가 저항하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사전 수축 스트레칭입니다. 또 뭐 닭다리 같은 개떡 같은 예제를 든다면 여기 사이에 문이 있다 치면 문고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이쪽 문고리 잡고 오른손으로 이쪽 문고리 잡은 다음에 야 나는 늘릴 거야. 너는 못 늘어나게 막아. 그러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여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신체 활동인 거죠. 이 스트레칭의 장점은 세 가지 스트레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유연성 증가 속도도 빨라서 이 스트레칭 직후에 바로 유연성 범위 개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치명적인데요. 스트레칭이 직관적이지 않고 배울 때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실시하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 배우냐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작도 배워야 되고 배워서 운동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칭 자체가 어렵죠. 자 해서 이 세 가지의 스트레칭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패시브 스트레칭은 무력하게 늘어났고 요거 두 가지 나머지 액티브랑 이제 사전 수축 스트레칭 요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우리 뇌가 근육을 활동적으로 활동을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력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을 조작하는 연습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스트레칭이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기법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피아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패시브, 아이소메트릭, 액티브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영상을 자꾸 올려드리잖아요. 이와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이미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초보자분들이 아침에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도 몇 개 추가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검사항은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는 이 고정된 자세와 이전에 있었던 부상인데요. 따라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지만 자주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너무 세게 해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주 스트레칭을 하려면 약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로 비유하면 좋은데 제가 어느 날 카메라에 대고 달리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매일 뛰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력 질주로 매일 뛰어. 그러면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계속 달려요. 그러면 달리기 속도는 점점 좋아지고 운동이랑 친해지겠죠. 이런 거랑 비슷한데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는 건 매일매일 맥시멈으로 찢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그럼 오히려 다치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다치시면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경직된 자세가 근육이 짧아지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은데 약하게 자주 해주라는 소리지 세게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고 두 번째는 힘 빼고 패시브 스트레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스트레칭 기법을 활용하시고 세 번째는 더 다양한 강도로 자주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신전반사라는 과하게 작동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점점 해지될 것이고 서서히 여러분은 더 큰 활동 범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 깔끔하게 한번 더 정리해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은 짧은 고무줄을 헐렁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근육이더라도 브레이크 타이밍이 빠르면 더 짧게 느껴지고 타이밍이 늦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브레이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전반사라고 하여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브레이크가 빨리 잡힌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수정하는 과정이지 어느를 찢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되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 근육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화시킬 때 더 큰 힘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한계 지점이 사실 내 근력의 한계 지점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력을 충분히 채워주시면 편안하게 유연성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시고요. 두 번째, 다양한 스트레칭 기법을 골고루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 능동, 사전수축 스트레칭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피아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패시브 아이소메트릭 액티브로 중요한 것만 톡톡톡 집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했죠. 그래서 유연성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셨다면 힘 빼고 이완만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스트레칭이 아니었구나, 이 정도만 감을 잡으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보람찬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이 고정된 자세와 이전에 있었던 부상인데요. 따라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일 해도 다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약하게 스트레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따라서 걷는 것처럼 편안한 강도로 이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고요. 가끔 한 번씩 컨디션이 좋으면 넓은 범위를 사용해 보시고, 유독 유연성이 안 좋은 날 있거든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끝! 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유연성이 필요한 지금 마음이 진심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조언을 제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뭐냐면요, 변화는 스미듯이 찾아옵니다. 말이 좀 예쁘죠?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전날 분명히 더 넓어졌는데 오늘 다시 짧아져 있으면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화가 나요.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더 세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치고, 다치면 유연성이 더 줄어들고,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뭔가 열심히 채워가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막 이렇게 답답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했든 다음 날에 사실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 그거 그냥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면 이게 변화가 미미한데,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내가 됩니다. 이 누적된 변화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다치면 누적될 수가 없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심지어 10년 이렇게 변화에 대한 주기를 길게 잡을수록 부상은 나에게서 좀 더 멀어지고요, 실력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힘들 때마다 스미듯이 내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